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차원 측정기의 구성 요소에 대한 강의를 계속 진행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측정기의 구동 속도와 정밀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기베어링과 본체 이외의 주변 장치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측정기에 부착된 공기베어링의 실제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공기베어링인데, 이 부분은 몸체의 안내 부분과 압축 공기에 의해서 미세한 양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원리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기베어링은 외부에서 공급받은 압축 공기를 베어링 내부에 공급시켜 줌으로써 축과 베어링 사이 또는 안내부와 평면 패드 사이의 좁은 간극에 공기 피막을 형성해서 하중을 지지하는 일종의 미끄럼 베어링입니다. 3차원 측정기는 안내 방식인 베어링의 특성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즉, 베어링의 성능에 따라서 선형 운동의 정확성과 강성, 허용 하중, 진동 감쇄, 마찰력과 최고 이동 속도, 그리고 수명 등에 영향을 줍니다. 브릿지형 3차원 측정기에서는 공기베어링을 주로 사용하고, 컬럼형이나 대형의 겐트리형 및 수평 암 등에는 볼 베어링이나 실린더 베어링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공기 베어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기 베어링은 비접촉에 의한 저마찰 특성으로 인해서 접촉식 베어링에 비하면 구동력이 작고 고속 운전이 가능하고, 또한 비접촉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모에 의한 정밀도 손상이 거의 없으므로 수명이 반영구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베어링면에 대한 기하학적인 평균 효과로 정밀한 구동이 가능하다는 것도 공기베어링의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반면에 공기가 압축성이기 때문에 강성이 낮고 자체적으로 진동을 발생시키는 등 불안정한 현상을 일으키기 쉽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성을 높이고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조의 공기 베어링이 개발돼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공기 베어링의 기본 구조와 주로 사용되는 공기 베어링의 형상입니다. 외부에서 입력된 압축 공기가 포켓에 도달하고 공기 베어링의 노즐을 통해서 외부에 분출되게 됩니다. 이때 가이드면과 베어링면 사이에 공기 피막이 형성되는데, 이 피막에 의해서 지지될 수 있는 하중은 노즐을 통해 분출되는 공기의 압력과 접촉되는 면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지금 이 부분으로 압축 공기가 분출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하중을 받는다면은 결국은 분출되는 이 공기와 안내면이 닿는 이 면적에 의해서 하중이 결정되는 것이죠. 주로 사용되는 공기 베어링은 오리피스 보상형, 자기 보상형, 표면 보상형, 그리고 다공질 보상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자기 보상형과 오리피스 보상형은 설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은 오리피스 보상형인 경우에는 별도의 오리피스가 가공이 되어 있다는 점과, 표면 보상형의 경우에는 표면에 얕은
홈이 퍼져 있다는 점, 그리고 다공질 보상형의 베어링에서는 베어링면 전체에서 압축 공기가 새 나오는 다공질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실제 설치된 공기 베어링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기 베어링이 Y축 정반상에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정반 위에 공기 베어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압축 공기가 공기 베어링에 투입되고 공기 베어링의 노즐을 통해서 밖으로 분출되게 됩니다. 이때 안내면과 베어링면 사이에 베어링 간극이 생기고 이 간극으로 공기가 새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부분에 Y축이 지지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Y축이 지지되어 있는 이 전체의 브릿지를 바로 이 부분에서 발생되는 압력에 의해서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공기 베어링의 하중과 간극의 관계를 표시한 그림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기는 압축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기 베어링의 경우 하중을 가할수록 갭이 비례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만일 이만큼의 하중이 가해졌다면 공기 베어링의 갭은 여기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보다 적은 하중이 가해졌다면 갭은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하중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이만큼의 압축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3차원 측정기에 사용되는 공기 베어링의 경우에는 가해지는 하중에 관계없이 공기 베어링의 갭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실제 3차원 측정기를 만들 때는 이 구간을 고려해서 브릿지의 중량 등을 결정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구간에서는 하중이 변하더라도 실제 베어링 갭의 변화가 거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의 하중을 브릿지의 무게와 관계시켜서 설계에 고려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베어링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리피스 보상형은 급기 구멍 안에 작은 반경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비교적 높은 강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오리피스를 가공하기가 쉽지 않고 구조상 불안정의 원인이 되는 공기 포켓을 가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 보상형입니다. 자기 보상형은 특별한 보상기구 없이 공기 급기 구멍 출구에 베어링 간극으로 구성된 원형 부분에 의해 저항을 주는 방식입니다. 가공이 쉽고 동적으로 가장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강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높은 하중을 사용하는 곳이나 정밀 이송을 요구하는 곳에는 사용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표면 보상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면 보상형은 베어링 표면에 얕은 홈을 여러 개 설치하고 급기 구멍으로부터 가압 공기를 유도해서 홈 끝부분의 단차 효과에 의해 저항을 주는 방식입니다. 홈의 깊이를 매우 얕게 해야 하고 최적의 베어링 간극이 작다는 단점이 있지만 각 홈마다 오리피스를 설치하는 복합적인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강성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공질 보상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공질 보상형은 다공질 재료를 부분적으로 또는 베어링면 전체에 사용함으로써 다공질면 전체를 통해 공기가 공급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부하 용량과 강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다공질 재료의 유량 특성을 조절하기가 힘들고 오래 사용할 경우 다공질 소재가 변형되거나 다공질 구멍이 먼지에 의해서 막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크기나 기타 변수들의 영향을 갖게 했을 경우에 강성 자체를 비교해보면 다공질 보상형이 가장 높은 강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은 오리피스 보상형, 표면 보상형, 자성 보상형의 순서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은 오리피스 보상형입니다. 이 그림은 브릿지에 공기 베어링을 설치하고 간극을 조정하는 방법을 표시한 것입니다. 압축 공기를 공급하지 않은 상태, 즉 베어링 패드와 정반면이 접촉한 상태에서 전기 마이크로메타를 0점에 세팅하고 다시 압축 공기를 공급한 후에 마이크로메타 눈금의 변화량을 읽으면 베어링의 갭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급되는 공기의 압력을 조정함으로써 갭을 조정할 수가 있고 만일 브릿지 자체의 평행이나 직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조정 볼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베어링 하중이 전체에 일정하게 분산되게 하기 위해서는 베어링 중심에서 하중을 지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불순물이 공기 베어링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지의 경우에는 분출되는 공기에 의해서 자동으로 청소가 됩니다. 하지만 기름 찌꺼기 등과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과 정반 사이에 끼어서 흠집을 내거나 공기 베어링의 구멍을 막히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기 베어링이 지나가는 부분에는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공기 베어링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반 및 제진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작물을 고정시키는 정반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3차원 측정기 몸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겐트리형과 같은 대형 측정기나 웨이어머신 또는 이동형 측정 로봇에는 별도의 정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몸체와 일체형인 경우 공작물이 정반상에 놓여지는 위치와 무게에 따라서 안내면의 변형을 발생시킬 수 있고 분리형인 경우에는 공작물과 몸체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 변화에 따라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작물은 항상 정반의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좋고 또한 허용된 중량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3차원 측정기 사용 장소가 측정실에 국한되지 않고 생산 현장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서 진동이나 먼지, 습기 등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진동은 측정 정확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개방형 공기 베어링을 채택한 브릿지 이동형이 진동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3차원 측정기에는 제진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제진 특성이 우수한 고무와 코르크 그리고 금속 등을 결합한 고무 매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무 매트는 정반과 정반 받침대 사이에 설치함으로써 바닥으로부터 전달되는 진동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압축 공기를 이용한 방진 시스템입니다. 이 장치는 가장 우수한 제진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진동 센서로 진동량을 측정하고 피드백 장치를 사용해서 진동을 감소시키는 능동형 제진 장치가 성능이 대단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측정기를 구동하면 측정기가 기울어지기 때문에 기계 구조에 변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수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주로 사용되는 제진 장치의 특성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고무 매트가 가장 많이 쓰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공기식 제진 장치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전자제어 장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제어 장치는 프로브의 정확한 위치 제어를 위해서 3차원 측정기 이동 부분에 대한 위치, 속도, 가속도 등을 제어하고 측정기의 안정성과 정확도 유지를 위한 감시 장치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조이스틱이나 프로브에서 입력되는 각종 명령을 접수하고 반응하며 또한 컴퓨터와의 신속한 통신을 실시합니다. 그 외에도 전자제어 장치는 3차원 측정기 본체 및 부속 장치 등에 전력을 공급하고 좌표값을 지시하며 컴퓨터와 본체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차원 측정기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전자제어 장치와의 통신이나 각종 소프트웨어의 운영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컴퓨터를 통해서 CAD/CAM 시스템이나 타 부분과의 통신이 가능하고 3차원 측정기가 공장 자동화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프린터 등의 주변 기기는 각종 데이터 출력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본체 이외의 부속 장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본체 이외에도 3차원 측정기에는 각종 주변 기기를 통해서 측정의 생산성과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치가 사용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회전 테이블을 이용해서 원통의 측면에 가공된 구멍을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회전 테이블은 3차원 측정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X, Y, G라는 3개의 축 외에 회전축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회전 테이블을 사용하면 프로브 조합을 단순화할 수 있고 측정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회전 테이블은 기어나 앞의 그림에서와 같이 원통 측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공된 구멍 등을 측정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회전 테이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전 테이블에 대한 별도의 좌표계를 설정해서 측정기와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프로브 자동 교환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전 테이블과 함께 3차원 측정기에서 널리 사용되는 부속 장치가 프로브 자동 교환 장치입니다. 프로브 자동 교환 장치는 머시닝 센터의 ATC, 즉 자동 공구 교환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형상을 가진 공작물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름이나 자세 등이 다양하게 조합된 프로브가 필요한데 측정 도중 일일이 수동으로 교정하고 교환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또한 완전한 자동 측정을 곤란하게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다시 말씀드리면
측정 중에 적절한 프로브를 자동으로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브 자동 교환 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각 프로브에 고유 번호를 지정해 놓고 프로브 매거진의 위치를 컴퓨터에 기억시킴으로써 CNC 프로그램상에서 자동으로 프로브를 교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로브 자체를 교환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해 왔는데 이 경우에는 프로브를 여러 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프로브는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촉칩만 교환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친 3차원 측정기의 구성 요소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의 도중 설명이 충분치 못했던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청하시는 분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